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앨란드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아이전 혐오 범죄 규탄을 외치는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종차별 실태가 조명되는 가운데 유명 한국계 미국인 인사들과 K-팝 가수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개된 유치원생과 초등교회 대면 수업도 내달부터 확대됩니다. 내일부터 뉴욕주의 백신 접종 자격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P1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성인호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평균 79%의 효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항공 승객 수가 최근 열흘 연속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주말은 앨란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이전 6명이 사망한 이후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아이전 증오 범죄 근절을 외치는 크고 작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한 앨란타 경찰은 총격범의 범행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해당 경찰의 해임 요구 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맨하튼과 퀸 등지에서 혐오 범죄에 노출된 아이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19일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아이전 아메리칸 연맹 주최 철야 집회에는 빌 드 블라스 뉴욕시장,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스콧 스팅어 뉴욕시 감사원장, 존 류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21일에는 유니언 스퀘어에서 아이전과 흑인 커뮤니티 간 연대를 선언하는 행진이 열렸고 차이나타운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아이전이 범죄에 노출돼 두려워하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20일 퀸스 플러싱 머리힐 역 앞에서 뉴욕 한인회와 퀸스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뉴욕 한인 경찰 자문위원회 등 한인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앨란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에서도 아이전 고교생들로 이뤄진 Asian American Youth Council의 주최로 아이전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대규모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States I hate Koreans 6 times in the safest and the most prestigious school, it is not considered a hate crime. When 6 people are murdered in the span of a day, it is not considered a hate crime. Then what the f*** is a hate crime? 앨란타 총격 사건 다음 날인 17일부터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그간 공포에 떨던 아이전계 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한인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일한 업소가 성매매 업소이고 이들이 서로 미비 신분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루머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앨란타 총격범에게 나쁜 날이라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며 해임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는 앨란타 총격 사건 수사 당국자이자 공개 브리핑을 담당했던 제이 브래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에 대한 해임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8일 시작돼 서명운동 5일째인 오늘 오전 기준 15만 명 목표의 절반인을 넘긴 8만 5천 명 이상이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문구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바이러스라는 문장이 기재된 티셔츠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청원인은 브라크가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주의적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가졌음이 인터넷상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차별 실태가 조명되는 가운데 유명 한국계 미국인 인사들과 K-팝 가수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직접 거리에 나섰습니다. 샌드라 오는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 오클랜드에서 열린 아시아계 인종차별 규탄 시위에 직접 참석해 오늘은 우리의 공포와 분노를 처음으로 소리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연대를 통한 단합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아시아계라서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관련 보도를 현지에서 진행한 CNN의 한국계 미국인 아마라 워커 기자는 행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워커 기자는 생방송을 준비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에게 바이러스라고 소리쳤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ABC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한 한국계 배우 데니엘 킴은 애틀랜타 총기 사건은 인종차별에 따른 범죄라며 지난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이 인종차별 범죄의 희생양이 됐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K-팝 가수 겸 방송인 에릭 남은 아시아인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담은 글을 최근 타임지에 기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애틀랜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에릭 남은 본인이 겪은 인종차별을 토로하며 이번 애틀랜타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당국이 범인의 성중독을 강조하며 인종혐오 범죄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백인의 특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딸과 함께 유니언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혐오범죄 집회로 가던 아시안 모녀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딸과 함께 집회로 가고 있던 37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사인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으로 생각해 사인물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인물을 찢어버렸고 이를 말리는 그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태스크포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NYPD는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의 정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488개 교의 5만 5천 명의 고등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등교하고 1만 7천 명의 교직원들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반면 뉴저지는 최근 감염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등교하는 5만 5천여 명의 학생 수는 뉴욕시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의 전체 학생 수의 20%에 불과하는 숫자입니다. 미쇼 포를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교회 코로나19 양성률이 0.57%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고교는 주 5일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근 CDC가 완화한 3피 거리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 매주 한 차례 무작위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봄 방학 기간 중 타주로 여행한 학생과 교직원은 여행에서 돌아오면 10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빌드 블라즈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내달 4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대면 수업 전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교 내 사후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반적 권고 사항인 6핏에서 3핏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내 사후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현재 30% 수준인 교실 수용 능력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단, 이 학교 내 규제 완화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실 내 환경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등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6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70%가 원격 수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사들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으며
현재 4만여 명의 교사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당분간 재개에 따른 완화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분간은 더 이상 수용력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저지의 경우 1인당 신규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확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난 금요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금요일부터 레스토랑, 체육관, 헬스클럽, 레클레이션 센터 시설 등의 수용 인원을 50%로 허용했으며 실내 모임은 10명에서 25명으로 야외 모임은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평균 7%의 일일 양성률과 약 2,000명이 병원 치료 중에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전하며 감염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분간 완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뉴욕주의 백신 접종 자격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 연령층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인데요.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또 한 차례 접종 대상 자격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의 약 2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고 그중 12% 이상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2회차 백신 또는 존슨앤존슨의 1회용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쿠오모 주지사는 종교시설들이 백신 제공자와 협력할 것, 그리고 접종 장소를 숭배하는 장소에서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신을 홍보함으로써 신앙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망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앙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와 의료사업체 간의 협력이 신도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대하고 신뢰를 이용하고 관계를 이용해 백신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장소에서 접종할 것을 요청한 것 또한 그 장소가 바로 시민들의 피난처이자 신뢰의 장소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믿음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예정대로 오늘부터 뉴욕주의 모임 제한이 완화됩니다. 가정 모임의 경우 실내에서 10명까지, 야외에선 25명까지며 사교 모임의 경우 실내 100명, 야외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지난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의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 또는 최대 150명까지, 야외 피로연도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실내 모임의 허용 인원은 여전히 10명 이내로 제한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함께 뉴저지주는 오는 29일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한 차례 더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P1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변이와 함께 브라질 변이까지 확인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90대 주민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난 주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이 주민은 해외 여행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국이 감염 경로와 주변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약 200건 가까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와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확인 건수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영국발 변이만 해도 현재 감염자의 20%에서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에 따르면 최근 1일 감염자 수를 감안할 경우 뉴욕, 뉴저지에서만 하루에 최소 1,000에서 2,000명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과 함께 더 빠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약국에서 만 60세 이상 접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지침에 따라 학교 교사와 직원, 보육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개인에게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비영리 근로자, 필수 대면 건물 서비스 근로자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쿼모 주지사실에서 현재 근무하는 앨리스 미그렛의 폭로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한 이는 현직 보좌관입니다. 쿼모 주지사의 현직 보좌관이 성희롱 피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현재 쿼모 주지사실에서 근무하는 미그렛은 쿼모 주지사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졌고 외모 관련 말을 했으며 자신과 다른 보좌진에게 외설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가 자신에게 이탈리아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이혼 상태에 관해 묻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상의를 쳐다보며 당시 착용 중이던 목걸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쿼모 주지사가 부적절한 성적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쿼모 주지사는 현재 8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폭로에 휩싸인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최저 성희롱 혐의로 고발한 린지 볼레는 쿼모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omeone who abuses their power doesn't just do it to one woman or one community. They do it on some level to every person and every community. 린지 볼레는 쿼모 주지사가 자신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서 저바리 브리스포트 주 상원 의원은 성희롱 폭로가 계속 나오는데 사임을 거부하는 주지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a governor who refuses to resign? The time has come to call for impeachment. 현재 뉴욕주 의회는 물론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의원들은 쿼모 주지사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검찰 조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쿼모 주지사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사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평균 79%의 효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미국에 보급되고 있는 효능 90%의 화이자와 모더나보다는 약 15% 떨어지고 72% 효능을 가진 존슨앤존슨 백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규모 임상에서 나타난 효능 70.4%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오는 4월 초에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임상시험에는 32,44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60%가량은 당뇨, 비만, 심장질환 등 이른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백신은 특히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는 전체 평균보다 소폭 높은 80%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은 고령자를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3상 연구를 주도한 로체스터 의대의 안 폴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서도 전체 평균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최초로 확인된 고무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확인된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한 차례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만 명의 임상 참여자 중에서 혈전 위험이 높아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는 70.4%로 95%인 화이자, 94.5%인 모더나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아직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항공 승객 수가 최근 열흘 연속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13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에는 14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일에서 17일 한 주 동안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 여객은 870여만 명에 달해 매일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봄방학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방역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기를 탔다라며 항공업계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가 폭증한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후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최소 일주일 동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몰려든 휴양객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취해진 것으로 필요하면 4월에도 통행 금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양객들은 길거리에서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 curfew in effect from 8 p.m. to 6 a.m. 또 곳곳에서 젊은이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경찰 특수 기동대까지 동원돼 최루탄과 후추 스프레이도 사용해 휴양객들을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해산을 거부하는 일부는 차량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는가 하면 지폐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도 일어나 젊은 여성이 다리를 다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당국은 음식점의 야외 테이블 운영을 금지하고 해변 방면에 둑길도 폐쇄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지난해 노동절, 성탄절 연휴 등 이전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우려에도 봄방학철을 맞아 불붙은 항공 여객은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자 총기를 구입하는 아시아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총포상 업주 등을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 증오범죄 급증 소식으로 아시아계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 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LA타임스도 지역 총포상 업주와 총기를 구입한 아시아계를 인용해 아시아계가 불안감으로 총기 구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총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에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총기 문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팬데믹과 증오범죄 증가 소식을 접한 아시아계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총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기를 사간 손님 중 약 50%가 아시아계로 페퍼 스프레이를 사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총기 가게에서는 작년 가게를 찾아 총기를 처음 구입하는 아시아계는 전년보다 20%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최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극적일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총포상 업주들은 아시아계 손님이 위급 상황 또는 돌발 상황 때를 대비해 성능 좋은 총기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뉴욕주가 4월 말쯤에는 1일 165만 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슈퍼차지로 알려진 이번 연방 차원의 대규모 기금 지원은 연방 CDC에 10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추가로 공급해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이번 정책으로 뉴욕시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약 33% 늘어난 백신 공급으로 백신 공급 물량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백신 접종을 위해 약 5,000명에 달하는 추가 의료 인력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접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뉴욕주에만 약 5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뉴욕주 시민들이 올해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더불어 부상에 대한 적절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뉴저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였을 경우 만약 자전거 이용자의 소유로 된 자동차가 있다면 치료비는 가해 차량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가족이 차를 갖고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부상에 대한 배상금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가해 차량 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 차량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뉴욕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자전거 이용자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 14세 미만의 아동이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는 점,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신호를 줘야 된다는 점 등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3시 45분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 나이스타운 인근에 있는 한 식당 안팎에서 150명가량이 모인 불법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29세 남성 1명이 전신과 머리 등에 총탄 14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식당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도 그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 1시경 텍사스주 댈러스의 프라임바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두 집단 간의 말싸움이 벌어진 뒤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또 다른 7명도 상처를 입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신원이 확인되거나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사건이 일어난 동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